이제는 어느 포인트까지 왔냐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옛날 고대 문명의 테크놀로지들을 다시 리비짓하면서 다음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명을 한다는 거야. 과거가 새로운 미래? That's so mind. 좀 이제 이게 경험치가 좀 쌓였기 때문에 맞아. 사실은 이제 앞선 에피소드들의 것들이 무편집으로 나간다면은 제 커리어가 굉장히 제퍼다이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님도 우리 셋이 또 제퍼다이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조심해야 또 돼. 모 게스트를 저희가 불렀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떠한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릴리즈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분이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맞아. 뭔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다양한 크레이지한 일이 있었네요. 맞아. 알고 싶으면 좀 돈을 내시면 네.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페이트리언이라는 또 유료 구독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유료 구독하시면은 뭐 위험한 거 아찔한 것까지 다 샅샅이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뭐 싹 다 세무조사 들어가는 정도의 위험을 저희가 감수하고 한 달에 10,000원만 내시면 저희가 싹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근데 그건 일단 이건 팬베이스가 쌓인 뒤에 하는 걸로 하고 이제 SPNS 런칭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 됐지. 반응이 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 꽤 뜨거운? 일단 그 코믹콘 그 코믹월드 석호 반응이 좋더라고. 확실히 이 숏폼 비디오로 만드는 게 뭔가 사람들한 접근하는데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다 볼 사람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이걸 끝까지 보신다면.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쇼츠나 클립으로 많이 떠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 어떻게 미국은 사람들이 2-3시간짜리 팟캐스트를 풀로 보는 문화를 만들었을까? 시간이 많아서? 다들 일을 안 하는? 일을 안 하고 시간이 많아서? 근데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그치. 뭔가 이런 미디어 포맷을 보는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 그치. 나도 처음에는 보기 되게 어려웠어. 뭐 아무리 조로건이나 뭐 그런 좋은 게스트가 와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길게 보는 포맷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봤던 것 같은데 보기 시작하니까 또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제는. 거기에만 좀 진실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맞아. 있어. 약간 확실히 이게 슬로우 미디어니까 슬로우 푸드도 몸에 좋은 것처럼 뭔가 사실 짧은 영상들이라든지 쇼츠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보내고 낄낄거리는 정도. 맞아. 하지만 책은 읽으면은 이제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여운이 남는단 말이야. 아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거를 소화할 시간이 있는데 팟캐스트가 그래도 요즘 모던 미디어에서는 가장 그거와 가깝지 않나.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팟캐스트 컬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요즘 좀 생기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보는 거는 미국에서는 팟캐스트가 이제 메인 방송이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저자나 아니면은 심지어 정치인들이 그치. 그런 프레스 런을 하잖아. 뭐 이렇게 한번 쭉 돌잖아. 터커 칼슨 같이. 뭐 그런 사람들이나 뭐 다 팟캐스트를 가는 것 같아 이제는. 맞아. 뭔가 뭐 CNN 나오고 이런 거보다도 팟캐스트를 먼저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 왜냐면 이게 편집이라는 툴이 있으면 만약에 CNN이나 BBC나 어쨌든 걔네들은 원사이드된 정치적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반대쪽 만약에 정치인이야 그냥 나갔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악마의 편집 쇼미급 악마의 편집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진짜 누구든 간에 예수님 아닌 이상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랑 2시간을 대화를 나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비추고 싶어. 나는 모두가 그 트랩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해. 맞지. 2시간짜리 얘기를 제일 안 좋은 부분만 5분 10분으로 자르면은 사실은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노출시키기가 쉬운데 팟캐스트는 이제 무편집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좀 그런 로함에서 확실히 리스크도 크지만 뭔가 공정하게 확실히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우리 게스트를 찾기가 좀 어렵다. 쉽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1-2시간짜리 그냥 무편집으로 나와서 대화하세요라고 하면은
정서상 어렵거든요. 그치. 뭔가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제 영상들을 볼트 금고 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희진 씨나 아니면은 뉴진스 민희진 선생님이라고 좀 다시 민 선생님이나 뭐 뉴진스 한희 씨가 네. 나오면은 뭐 우리 한이님으로 정정 팟캐스트가 성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분들이 나오시면 왜 뉴진스의 한이님이죠? 다른 사람들 아니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뭐 호주에서 자랐던 뭐 내가 또 뉴질랜드 좀 살았으니까 근데 왜 손가락으로 그런 코스염 모양을 만들면서 입을 가리시는 무의식의 발현을 보여주시는 그런 거죠? 커넥이 있지 않을까. 약간 유학생들의 이제 그런 그치. 애환? 그치.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그런 경험, 그리고 또 K-팝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궁금한 개인적으로 팜응옥헌 선생님? 팜응옥헌? 그게 풀네임 아닌가? 아 그래? 팜응옥헌 선생님. 근데 준호 씨는 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죠. 약간 타블로에 가깝지 않나? 타블로? 건머웨? 생긴 것도 좀 타블로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해. 그게 좀 듣긴 했어. 타블로 닮았다고. 에픽의 타블로. 너가 낫지. 타블로 근데 심지어 타블로 그 고등학교 밴쿠버 나왔잖아. 그래? 근데 타블로 씨 거기서 퇴학당했어. 이렇게 스니칭을 한다고? 아니 본인도 얘기했어. 그거 아, 그래? 엄청 그 좋은 고등학교거든. 어. 밴쿠버에서 제일 사립으로 유명한 데야. 세인트 존스라고. 오케이. 근데 거기서 내가 알기로는 타블로가 무슨 교장이 불법적인 아니면은 좀 비도덕적인 한 행위를 보고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학교에 다 붙이고 다닌 거야. 존나 멋있는데? 그래갖고 퇴학을 당했대. That's cool. That's probably the coolest way to get expelled. 그러니까 타블로 멋있긴 해. 의외네요. 그런 뭔가. 근데 그때 한창 그 타진이오 난리였잖아. 그치. 와 그거 Who gives 뭐냐? a fuck, bro? 그거 뭐냐 진짜? 분명히 여기 룰에다가 no cursing이라고 써놨지만 이거 욕 좀 해. Who gives a fuck? 스탠포드 나왔던 말든 뭔 상관입니까 나랑. 그러니까 심지어 나왔어. 그니까. 근데 그때 그냥 미친 헤이팅 트레인에 다들 타가지고 무슨 뭐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막 이러면서 무슨 그게 왜 그렇게 한 나라에 큰 이슈까지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100% 프루브는 된 거야 스탠포드 나온 걸로? 그럴걸? 그치 타블로가 뭐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거짓말 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너가 만약에 타블로야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어. 뭐 오진요 해가지고 게이오 대학교 자퇴한 거 입증해라 이러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웃어 넘길 것 같은데 또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은 it was like a big issue. 진짜 컸지. 대역 죄인 쉿? 맞아. 황우석 박사보다 컸어. 그니까 무슨 와 근데 진짜 한국이 요즘도 조금 막 그런 여론몰이를 하지만 그 시절에 비하면 좀 나아진 것 같긴 해.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맞아. 뭐 그냥 딴따라 대학교 뭐 어디 나왔는지 이게 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타블로가 스탠포드에서 나왔다는 거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셌나 봐. 뭔가 국뽕 프라이드가 있었나 봐. 그래서 배신을 많이 느낀 것 같아. 근데 애초에 그 엘리게이션이 어떻게 시작된 거야? Can you search that up, Matt? Search up Tableau Stanford. Allegation? Yeah, he went through this like crazy scandal in Korea for not having gone to Stanford. 근데 프루브는 된 거는 또 어떻게 알죠? 진짜 구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결국에 어디까지 갔냐면 무슨 학생 그 이어북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뭐 학생 뭐 어젠다 뭐 이런 거에서 사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스탠포드에 연락을 해갖고 이 사람이 뭐 학생이었던 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되게 크게 키웠는데 그쪽에서 뭐 맞다 그랬나? 뭐 근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프루브하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이얼북이나 아니면은 그냥 만약에 나였으면은 뭐 이얼북이라든지 졸업장이라든지 저는 졸업은 안 했으니까 졸업장은 없지만 뭐 아니면은 뭐 입학식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아니 그것도 안 믿는 건가? 합성이다 이건가? 근데 타블로가 내가 알기로는 그 중퇴를 했고, 그러니까 도중에 드랍아웃을 했고, 바로 코리아 타임즈의 Victim of Cyber Witch Hunt. 그니까 사이버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라고 나와 있네요. Police confirmed 경찰까지 동원이 됐어? 이선웅 That's earned crazy. so 그러니까 경찰이 종지부를 찍었네. 이거를 근데 경찰이 수사할 만한 사안인가요? 그니까.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왔나 안 나왔나가? 그니까 치안이 좋다 봐야지. 아니 저걸로 뭘 사기를 친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사기 쳤다고 할 수 있나? 뭐 이제 그 학력 조작을 한 여러 사람들 뭐 직접적으로 네이밍은 안 하겠지만 뭐 땡땡땡 씨의 뭔가 박사 논문 조작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긴 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학력을 좀 따지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물질적인 베네핏을 얻었다고 하기가 그렇잖아. 근데 또 그래야지만 사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뭐 나 스탠포드 나왔으니까 나 이런 거 했고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투자를 받았어. 그거를 근거로 인해서 그러면 사기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한국에서 연예인이 봉 아니겠습니까? 봉이긴 하지. 근데 내가 최근에 좀 오프토픽이긴 한데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더라. 오케이. 공인 뜻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공인이야. 음. 정치인, 군인,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더라고. 그건 말이 된다. 왜냐면 공인이라는 거는 퍼블릭을 서브 한다는 그치. 게 공인인 거잖아. 그러면은 텍스 머니를 받아야 공인이겠지.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세금을 내서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딴따라였던. 그 사람들의 그 얼규멘트는 어쨌든 영향력이 높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디어나 뭐 사람들이 섭취하는 면에 있어서 사실 영향이 높은 건 맞잖아. 맞지.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놈을 세팅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높은 도덕적 잣대를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뭐 내가 너한테 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냥 그 프레셔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 뭐 근데 나는 두 가지 사이드 다 공감을 하는 게 뭐 공인이 아니지.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대중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럴 순 있지만 또 솔직히 그럴 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그냥 광대예요. 맞아. 나는 그냥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엉덩이 흔드는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저는 뭐 높은 도덕적 잣대도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정치할 생각도 없고 그냥 빵댕이 흔드는 게 좋고 가사를 뱉는 게 좋은 사람일 뿐인데 그치. 뭔가 그런 높은 도덕적 잣대 내가 왜 심판대에 오르는 생각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 심지어 대학교까지 이제 경찰이 개입해서 실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증까지 해야 되는 사회? 그니까 저건 좀 오바인 것 같아. It's a little bit crazy. 그래서 I thought this quote from him was pretty Okay. interesting. Black Mirror wasn't out yet, but I felt like this was some horror sci-fi thing where the entire country I had been living in had collectively agreed to basically mindfuck me, Tablo said. Nothing I say would be accepted as truth, and they had collectively agreed to be delusional. It is either they're delusional, all of them, or I'm delusional. That's a fact. 와. 좀 잠시 해석 좀 부탁해. 그러니까 블랙미러라는 사이파이 넷플릭스 시리즈가 나오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떠한 그런 호러 사이파이에 나와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모두가 망상에 빠져 있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고 그리고 모두가 전체주의적으로 그한테 뭔가 다들 마녀 사냥하는 거지. 그치. 라는 인터뷰 내용의 답변이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최근에 나 레딧에서 본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나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냥 레딧에서 본 절대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포스트일 뿐이야. 거기서 이거는 외국 레딧이 어쨌든
인터넷 좀 더 국제적으로 유명하잖아. 우리나라는 그치. 레딧 많이 안 쓰니까. 근데 그리고 심지어 너 그 인스타에 배달 앱 지우는 거 있잖아. 그거 올렸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뭐 너 레딧 왜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애들이 맞아 있더라고. 맞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왜 깔았냐. 그러니까 저는 주식 좀 돈 벌고 싶어가지고 깐 건데. 뭐 레딧에 대한 좀 안 좋은 뭔가가 있나 봐. 뭐 왠지 약간 모르겠어. 미국 DC 아니야? 느낌이? 그렇게 뭔가 막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갤러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레딧은 좀 편차가 크긴 한 것 같아.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뭐 그렇게 더티한 느낌은 아니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한국 코리아 레딧이 썸 레딧이 있는데 거기서 말했던 게 한국 미디어에서 조작을 한다. 언론이. 뭐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이거를 억누르고 음.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푸시하는 그런 언론 조작이 확실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이미 밝혀진 팩트 아닌가요? 그 뭐지? 뭐지 드루킹인가? 드루킹. 뭐 이런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 게 실제로 검거까지 되지 않았나요? 맞아. 그거는 이제 검거된 그건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론은 조준호 씨의 이론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의 이론은 그거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뭔가 여론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조작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미디어를 굉장히 장악한다고 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약간 뭐 우리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뭔가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이 터지면 이제 검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연예인들 관련 뭔가 뭐 마약 문제라든지 불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캐비넷에 갖고 있다가 이제 그냥 풀어버리고 좀 환기를 관심을 환기시키는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그거를 되게 웃긴 게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팩트인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뭔가 백업하는 증거가 뭔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뭔데? 없지. 그냥 뇌피셜? 아니 그러니까 뭐 다들 근데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 트렌드를 노티스를 하는데도 뭔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아쉬울 뿐? 그래서 SPNS TV가 이 꽉 막혀 있는 약간 이런 불업뻥 같은 느낌. 뭐 언론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이런 미디어계에 조금 환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맞아. 편집할 수 없는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관객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앵글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치인분 이런 사람들도 모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커지면은 뭐 누구든 간에 와서 뭐 얘기 좀 들어보고. 사실 왜냐면 나도 뭐 정치에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이 심판대에 든다고 생각해. 막 한국도 뭐 대통령 정권 바뀌면은 전 대통령 감옥 보내고 이게 솔직히 it's pretty common. 맞아. 미국도 조금 그러나? 뭐 트럼프도 감옥 가고 이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나도 최근에 뭐 팟캐스트에서 그냥 들은 거긴 한데 그런 행위를 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됐는데 전에 거를 막 나 힐러리 클린턴 구속시킬 거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그냥 옛날은 예전이니까 해서 그냥 좀 덮고 앞을 보자. 그게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콜렉티브하게 앞으로 전진해야지. we should look forward. 그게 뭔가 오바마가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거든. 근데 우리 파는 좀 그렇진 않는 것 같아. 구속 안 된 전 대통령이 더 없는 것 같기도 해. Can you search that up? Which Korean presidents have been indicted? Yeah, after their presidency was over. 안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너가 생각하는 사람 누구지? 일단 문재인 선생님 들어가셨나요?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나? 어쨌든 박근혜 선생님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거든. 그리고 이명 아니지 다 바뀌었지 이제 국민의힘. 그렇네. 그렇네. 그리고 뭐 전 그냥 previous 3만 생각해도 일단 박근혜 선생님 들어가셨고. 그거는 조금 예외긴 해. 왜냐면은 근데 이명박 선생님도 들어가셨고. MB 그리고 또 전이 누구지? 바로 전이 문재인 선생님인가? 문재인 다음 아니야?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선생님들이잖아. 또 선생님이란 걸 또 붙여야 됩니다.
선생님 혹은 선배님을 붙여야 돼요. 그냥 이름으로만 부르면 또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치. 불편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그치. 그쪽으로 이제 연류가 많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뇌물 받았다, 뭐 검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연예인만큼이나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런 원사이드드 앵글을 갖다 대고 언론을 어쨌든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입맛대로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셔서 한두 시간짜리 무편집 대화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무편집본으로 한두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그게 약간 그건가? 뭐 토론 같은 거 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뭐 누굴 데려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연예인이랑 2시간짜리 얘기를 해도 그 소속사한테 막 어프로벌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얼만큼의 어프로벌을 받아야 될까? 그러면 못 나오는 거지. 그런 걸 원한다면 우리 방송에. 그래서 안 나오. 근데 만약에 우리 영향력이 그만큼 만약에 조로건급 영향력 된다 나중에 뭐 5년 뒤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우리 입맛에 맞춰서 조금 이거 계약서 작성하셔야 된다. 나와서 이거 편집해달라고는 말씀 못합니다. 한 편 나오는데 계약까지 써야 되는. 근데 다 그렇게 해. You look 그래? at that. Half of all living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s are now in prison. 2018년에 그렇게 2018년 10월 9일 기사에 지금 살아있는 전 대통령의 절반이 감옥에 가 있어요. 이거는 좀 기형적인 수치 아닌가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대통령들이 범죄자거나 아니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편집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코너로 몰아넣는 후자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막 진짜 탈탈 털면은 나는 먼지 한 톨 없는 사람 없다 생각해. 그치. 뭐 이거 조사하고 저거 조사하고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이 사람 가족 조사하고 맞아. 이러다가 뭐 누구한테 뭐 선물 받았어. 금반지 선물 받았어. 뇌물 수수. 뭐 이런 식으로 엮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팟캐스트라는 포맷을 통해서는 좀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이런 맞지. 조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그것이 이 팟캐스트가 그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조금 좋겠네.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뭐 어떤 한국 팟캐스트들이 조회수 10,000 넘는 게 없더라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뭐 남궁재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조회수 높지 않나? 포스티? 어. 근데 좀 그냥 쇼츠만 높은 것 같더라고. 아닌가? 아니야 풀클립도 막 10,000 넘고 이런 거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래? 어. 그건 좋은 뉴스다. 그니까. 응원하는 바다 진짜.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팟캐스트 선배님 아니겠습니까? 맞아. 이 좀 그 팟캐스트 동창회 아니면은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팟캐스트 산업회? 미국도 막 뭐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여기 나갔다가 그 사람이 뭐 딴 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나오잖아. 그래서 뭔가 우리도 좀 그런 거를 해야 되나 싶어. 나도 거기 나가고 막 불러주신다면 그분들도 초대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좀. 근데 내가 봤을 때 쇼미가 한국 미디어를 좀 많이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이후로 악마의 편집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생긴 것 같거든. 쇼미를 계기로. 근데 그게 어쨌든 되게 쇼츠 느낌의 편집 형식을 메인 미디어에 갖고 온 느낌이잖아. 오케이. 엄청 뭔가 막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뭔가 이 사람을 몰아세우고 어떠한 프레이밍을 하고. 근데 쇼미 편집이 진짜 악질인 게 그냥 뭔가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없는 아예 거를. 딴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막 딴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내가 A라는 래퍼를 밀고 싶어. 그럼 그 리액션을 A라는 래퍼한테 쓰고. 어떻게 고소를 안 당했냐? 그런 걸 쓰겠지 계약서를. 이거 나오면 이제 우리한테 편집권 다 맡기는 거고 이거에서 향후에 우리한테 뭐 고소를 할 수 없고 우리도 전권의 권리를 우리한테 주고 이런 계약서를 당연히 쓰겠지. 이건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그냥 조작이야. 그니까. 진짜 프로드야 프로드. 사기인데? 사기야 사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참.
근데 뭐 그 덕에 스파이시한 방송들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 매운맛을 본 이후로 이런 소금 없는 그냥 자연식? 자연식 2시간 무편집 본 긴 대화에 사람들이 좀 뭐 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시간짜리 무편집 대화가 훨씬 스파이시한 거예요. 최소 한국 사회에서는 맞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에어되는 거예요. 맞다.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키한 것 같은데 이게. 맞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그래. 살 떨립니다.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서 너 투어 최근에 갔다 왔잖아. 투어 어떻게 또 가는데 썰 좀 풀어주세요. 궁금합니다, 진짜로. 썰 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냥 너가 느끼는 점들 가서 뭘 많이 테이크어웨이 하는지. 근데 또 이제 한국 이런 점 고쳐야 된다. 또 이런 뉘앙스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각 좀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베를린에서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차도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있거든. 한국은 차도에서 맨 오른쪽이 자전거 뭐 우선 그런 거잖아. 물론 지켜지진 않지만. 그래서 오른쪽에서 타고 있었어. 근데 아무도 자전거를 안 타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 자전거 많이 타는데 왜 안 타지? 이러고 차들이 뭔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빵은 안 하고 근데. 빵은 안 하지. 심지어 매너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제 차도가 있고 그 옆에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인도랑 자전거 도로가 따로 졸라 나이스하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시인처럼 차도에서 탔던 거지. 한국에서 타는 습관으로. 한국도 뭐 몇 개 있긴 한데 솔직히 없잖아. 그냥 자전거 도로가 따로 나가 있는 경우는 없잖아. 아예 차도랑 분리돼가지고. 몇 개 있긴 한데 거의 없어. 약간 통일로 그쪽? 세계로. 그래서 약간 거기서 약간 선진국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뭔가 매너? 매너? 그들의 매너? 뭔가 엘리베이터 와도 약간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지? 기분 좋게 잡아주는? 아니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왔어. 근데 우리가 한 3명 있어. 그리고 이 사람 1명이야. 근데 우리가 3명이 타. 그럼 그걸 같이 안 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크램 해가지고 그냥 어깨 그냥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타야 되잖아. 시간 없으니까. 근데 내가 호텔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랬을 때는 그냥 차라리 다른 다음 턴을 기다리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조금 퍼스널 스페이스에 조금 민감하니까. 아니, 마늘 냄새 나서 그런가? 그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스페인 갔는데 바르셀로나 갔는데 좋았겠다. 바르셀로나 진짜 뭐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해변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해운대야. 오케이.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진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근데 거기서 주지 한 15개 봤어요. 주지? 예. 주지가 뭐지? 음경? 성기? 성기? 그래? 그리고 여자들도 다 벗고 있어. 오. 그냥 가슴을 이렇게 내놓고 그냥 다 이렇게 누워 있어. 근데 뭔가 그게 내추럴한 느낌?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왜냐면 한국은 또 래시가드 사회잖아. 비키니조차 뭔가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래시가드로 가린단 말이야. 남자들도. 맞아. 근데 거기는 남자들 그냥 빨개 벗고 있어. 그냥 고추 내놓고 있어. 고추 내놓고 누워 있어. 그리고 여자들 가슴 다 까고 그냥 누워 있어. 근데 어떤 분위기냐면은 약간 그거를 성적으로 보는 게 이상한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래? 약간 아니 왜 벗고 있을 수 있지 왜? 근데 그거 보고 야 벗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좀 섹슈얼라이즈 하는 거잖아. 사람의 몸을. 근데 그게 조금 오히려 이상한 놈? 야 너 왜 그렇게 봐? 그냥 사람 몸인데. 좀 이런 뉘앙스? 그냥 그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이 아주 잘 됐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벗고 있는데 그거를 성적으로 안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긴 하잖아.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애들도 있어. 애들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추랑 가슴 그냥 보는 거야. 해변가 가면은. 그리고 심지어 누드비치도 아니라니까. 그냥 그래? 해운대야. 근데 거기서 그냥 다 벗고 누워 있어. 그리고 독일 갔는데
가라오케 갔거든. 근데 이제 가라오케가 한국처럼 약간 수노래방 이런 쉿이 아니고 수노래. 영화 보면은 이제 마이크 이렇게 있고 스테이지 있고 그리고 아, 사람들은 이제 아, 다른 바 사람 느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대. 노래 부르는 거 구경하고 이런 거 미국 있는데 카라오케 느낌이구나. 일단은 MC가 이제 고추의 윤곽이 굉장히 잘 보이는 빨간 란제를 입은 트랜스젠더였고 어이구.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인가 갔는데 화요일에는 아예 네이키드 캐리오케야. 그래서 알몸 카라오케야.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건데 다 빨개 벗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쉿? 굉장히 다르다? 선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나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윤리적인 고민을 하긴 했어. 나도 어쨌든 자유를 좋아하고 뭐 아시잖아요. 뭐 약간 규제 싫어하고. 근데 그분들은 또 너무 몇 단계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래도 되는 건가? 빨개 벗어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그분들이 피부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 근데 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도 벗으니까. 그리고 조금 역겨운 얘기긴 한데 그 피스 고블린이라고 있거든. 아, 베르가이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 베르가인이라고 이제 베를린 악질 클럽이 있어요. 금요일 날 열어서 일요일 날 문 닫는 클럽인데 이제 막 사람들이 금요일 날 들어갔다가 일요일 날 나오고 다크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오픈한 곳에 성관계를 하고 그런 클럽이 있는데 이제 피스 고블린 씨의 직업이 뭐냐면은 피고 씨. 남자 화장실에서 이제 오줌을 자기 입에 싸달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야. 와. 그래서 이빨이 다 막 그 요산 때문에 이빨이 다 썩어 있고. 어우. 그래서 막 그런 스토리들. 그래서 막 그 독일 약간 아트하는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뭐 피스 고블린 입에 뭐 오줌 쌌다 막 이러면서 막 깔깔 웃어. What the? That's weird, right? 근데 이상하다. 뭔가 그 사회적 분위기상 그게 막 한국에서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해봐. 나 뭐 홍대 클럽에서 어떤 남자 입에 오줌 쌌어. 바로 논란이에요. 캔슬. 바로 경찰 조사받아야 돼. 뭐 어떤 범죄를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뭐 경범죄 플러스 공연 음란죄 뭐 풍기문란 조장죄 뭐 그치. 갖다 붙일 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와 뭔가 일단은 첫 번째는 부러움. 뭔가 어쨌든 내가 자유로움. 거기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거보다는 서로 그 둘이 합의하에 그럴 수 있는 자유가 더 보장된 게 일단 부러웠고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오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사실은 뭐 이런 윤리적인 건 너무 개인적인 문제니까 만약에 뭐 피해를 주고 알몸을 보기 싫은 사람한테 알몸을 보여주고 이런 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알몸으로 벗고 카라오케 하고 서로 합의하에 입에 오줌을 싸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내가 그렇게 오픈 마인드는 아니구나. 생각보다. 결국 한국인이었다. 그런 좀 문화적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유럽이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긴 해. 근데 또 매너는 졸라 있어. 사람들이 교양 있어.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또 이거 한국 헤이팅을 가면 안 되는데 한국은 조금 겉모습은 예의 발라. 존댓말하고 고개 숙이고. 근데 사람들의 에너지는 빡세다고 생각하거든. 뭔가 쟁취해야 되고 이 사람 거 뺏어야 되고 기싸움이라고도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건 조금 무의식적인 교환이라고 생각하거든. 의식적인 교환은 조금 존댓말이라든지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고 무의식적인 교환은 뭔가 에너지적으로 느끼는 기싸움 이런 건데 그런 걸 하나도 못 느꼈어. 다 너무 젠틀하고 친절해. 그리고 매너가 있어. 교양이 개 있어. 근데 밤에는 또 입에 오줌 싸. 약간 그런 충돌 사이에서 이제 느끼는 거지 뭔가. 그 정도? 그 정도 충격? 느낀 점이 많긴 하겠다. 근데 이게 또 야 오메가 너가 이상한 애들 만나서 그런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말이지만 근데 이게 막 엄청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 가보면 알아요. 그냥 지 맘대로 해도 돼. 거기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근데 한국은 오히려 남한테 피해주는 건 살짝 오케이인 것 같기도 해. 뭔가 밀치고 막 들어간다든지 줄 안 서고 막 내가 오케이. 빨리 이거 하고. 근데 겉으로는 좀 그러니까 좀 예의 바른 부분 좀 다른가 봐. 막 한국은 막 뭐 전화 받고 뭐 지하철에 전화 받고 뭐 도서관에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게 예의 없는 거라면은
거기는 뭔가 좀 모르겠다. 좀 한 번 더 가봐야겠네요. 그런 데는 좀 그 예의의 코드가 그 자기의 뭔가를 침범하는 거에 대한 예의가 되게 큰 것 같거든. 맞아, 그게 맞아, 맞아, 너 맞아.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오지랖이나 뭔가 충고 같은 거를 그냥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한다거나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예의 없는 포인트들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음. 그런 외적인 것 그냥 사소한 뭐 말투 이런 것들보다도 근데 한국은 되게 그런 말투 막 전화 받았을 때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되게 그런 좀 더 어떻게 보면 슈퍼피셜한 것들이 조금 더 예의에 이렇게 범주하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이런 퍼스널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거는 거리낌 없는. 야, 맞아. 너 30인데 임마. 너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너 괜찮아? 맞네. 딱 그게 다르네. 퍼스널 바운더리가 한국은 확실히 조금 더 좁은 느낌이긴 하다. 조금 뭐 전체주의에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결국 타지뇨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 같고. 또 느낀 점 또 뭐 없었나요? 어느 쇼가 제일 재밌었어? 돈 제일 많이 주는 쇼? 아 농담이고 다 좋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이거 얼마나 호사예요. 그니까 가서 해외 가서 돈 호텔 돈 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가면은 그러니까 충격 룩셈부르크 갔거든. 처음 가봤어. 근데 거기 인구가 뭐 300만 명인가? 뭐 그래 엄청 적어. 그리고 룩셈부르크 도시도 아니었고 약간 독일에 걸쳐져 있는 국경지대였거든. 거기 페스티벌을 갔는데도 바밍타이거 팬이 있더라고. 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 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룩셈부르크 도심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뭐 아무 나라나 가도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좀 언제나 있어. 대박. 그래서 그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좀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하지. 사람이 또 배가 불러줘요. 그래서 이런 거 적응되면은 호텔 컨디션 좀 별론데. 아니면 야 에어포트 픽업 왜 이번엔 안 오냐. 약간 이런 생기더라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남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소서 만트라를 외는 거죠. 진짜 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냥 그 팀원들과의 뭔가 이게 더 잘 되는지가 좀 무조건 더 친해지지 확실히. 뭐 근데 너는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는 그 포인트를 넘어섰을 것 같긴 한데. 너 말이 정확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친해지는 거는 이미 몇 년 전에 지났고, 그치. 이제는 반대로 이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끼리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뭔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서로 좀 간섭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오히려 친해지는 건 이미 오래전에 친해졌어.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가까우면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라면 괜찮겠지만 같이 일도 하는 관계라면은 어느 정도 이게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으니까 우린 친구기도 하면서 뭔가 영혼적인 아니면 예술적인 표현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돈도 같이 버는 사람이야. 너무 가까워요 모든 점으로. 맞지. 그래서 그래서 너무 뭔가 너 말한 대로 퍼스널 바운더리를 좀 침범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공유하니까 그 바운더리 자체를. 근데 만약에 그냥 친구야. 근데 얘랑 사이 안 좋아졌어. 뻑큐 해. 뭐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너라든지 아니면 친구면서 같이 일도 해. 그러면은 복잡하단 말이야. 왜냐면 돈도 같이 벌어야 되는데. 그치. 우리 지금 커리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뻑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게 끈끈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텐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없는 편인 것 같아 텐션. 그냥 몰라 너무 멤버들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제가 제일 사이코 산영이랑 내가 제일 사이코인 것 같고 다른 분들 정말 너무 뭐 소금 누나, 원진이 형, 워드, 찬이 이름만 들어도 맞아. 불편함 안 주는 분들이거든. 맞긴 해. 진짜 뭐 그래서 막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소금 누나의 리드로 그리고 내려오면 또 너무 좋고 막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솔직히 이거는 뭐 불평할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it said it's crazy that I complain sometimes. 불평을 가끔 하는 게 미친 것 같다. 이런 좋은 삶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 그런 감상입니다. 아 굉장히 좋겠네요. 네. 부럽네요 진짜. 아니 뭐 준호 씨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그치. 언론인으로 이제 탈바꿈 하셨잖아요. 투어는 뭐 좀 나도 좀 근데 질투- 솔직히 뭐 질투라기보단 다른 부러워. 아티스트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글로리어스 하진 않아. 비행기 환승하고 카타르 도하 항공 갔다가 치킨 브리아니 먹으면서 기다리고 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비행기 안에서는 뭐해? 그 트랜지션 시간 굉장히 뜨는 시간 많잖아. 이제 나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니까 익숙해.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게 이제 좀 좋아. 아 뭔가 나름의 그 도파민이 있기는 해. 약간 나름의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인터넷도 안 되지. 어. 뭐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지. 도파민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된단 말이야. 우리 옆자리에 뭐 딴 사람 앉아 있고. 그러면 진짜 you vs you야. 그치. 그래서 좀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집중이 진짜 잘 돼. 음. 인터넷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막 한 권 다 읽거든. 왜냐면 10시간 타니까. 그러면은 영감이 엄청 오래 남아. 근데 제가 말을 하는데 옆에 포스트 이 계획을 보시면은 내 얘기가 재미없나라는 아 이런 아니야. 거에 빠지게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으신가요? 그럼요. 인게이징한가요? 그럼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거든. 그냥 베를린 가기 전에 독일 밀리의 서재라고 있는데 그거 쳐가지고 첫 번째 책을 읽은 거야. But it's like about love and like Christian love. 뭐 기독교적인 사랑이랑 남녀간의 사랑을 합쳐가지고 설명하는 어쨌든 그런 건데 쫙 읽었는데 뭔가 감수성이 충전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런 느낌 오랜만에 받았어. 어렸을 때 느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막 친구 엄마랑 친구랑 우리 엄마랑 넷이서 영화 보고 나온 느낌? 아니면 뭔가 짝사랑하는 느낌? 감수성이 충족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 내가 찾던 거거든. 그냥 단순히 그냥 가벼운 자극이 아니고 뭔가 내면에서부터 풍족하게 차오르는 느낌? 그래서 한국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3페이지 이상 못 읽어. 바로 릴스 봐야 돼요. 바로 유튜브 봐야 돼. 팟캐스트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뭔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뭐 약간 그런 쉣? 맞아. 그래서 비행기가 좋다. 이게 제한되니까. 준호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제가 가 있는 동안 2주 반이 2주 반 동안 그냥 뭐 계속 편집하고 다른 팟캐스트 많이 보고 그 무슨 조로건 많이 또 봤는데 거기 나온 게스트가 되게 특이한 게스트가 한 2명이 나왔거든. 테런스 하워드라는 게스트도 있었고 또 최근에 빌리 칼슨이라는 어떤 흑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6,000년 전에 그 고대 수메르 시빌라이제이션에서 돌에 자기네들 언어로 뭘 이렇게 쓴 그런 스톤과 태블릿들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 돌의 그림으로 막 우리의 솔라 시스템 그런 것들을 다 그려놓고 몇 년 전인데 이게 뭐 6,000년 전 이상 That's crazy. 그 사람들이 벌써 그때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거 can you pull that up? Yeah. Let's play this one. Of how we live on this planet. Yeah. You know, we have a first world, second world, third world, just here on Earth. Now, magnify that as a fractal, as the universe as a whole. You have civilizations that are 1 million, 2 million, maybe even 1 billion years ahead. And every universe every civilization progressing within the universe at a specific rate. So you can have beings that have already maybe even shed their corporeal bodies and only exist as beings of energetic light. And then you have everything all the way back down towards us. In the Emerald Tablets of Thoth, he actually says that he has achieved the ability to incarnate at will on and in the plane he desires. He claims to be able 뭔 to 소린가요? incarnate whenever he 그러니까 일단 하는 얘기는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등급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떠한 나라는
아, 선진국,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 있고 덜 개발된 덜 떨어진 나라라고 덜 떨어진 나라 혹시 좀 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덜 개발된 나라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명에 대한 그런 레벨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의 지구를 조금 더 프랙탈로 보고 그냥 이 우주 전체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구가 프랙탈의 피스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냥 그 우주의 조그만한 한 엄청난 분자로 지구를 본다면 Which is facts.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문명들이 레벨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지. 지구 바깥의 문명들이 우리보다 무조건이지. 그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보다 뭐 100만 년, 200만 년, 뭐 1000만 년이 더 앞서 나간 문명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은 그 이 에메랄드 타블렛에 한 그 사람 어떤 거 나왔던 거는 너무 많이 가서 뭔가 자기 자신을 환생을 빛으로 한다거나 뭐 자기가 마음대로 환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글들이 써여져 있고 그 태블릿에 That's 뭐 crazy.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그냥 옛날 같았으면 듣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을 텐데 어디 인류의 과학을 불신해? 그냥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인류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는 어떠한 언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에 있지만 사실 뭐 우리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다 모를 수도 있어 진짜. 심지어 뭐 그 dark matter 이런 것들 사실 어떠한 모든 것들이 한 50% 이상이 dark matter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아직 설명이 안 된 상황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다크매터가 나는 그냥 뭐 우주에 있는 암흑이 뭐 검정색이어서 암흑 물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지 규명이 안 돼가지고 다크매터더라고. 맞아. 그냥 우리가 모르는 존재야. 근데 사실 다크매터가 내가 알기로는 무게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우주의 질량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다수가 다크매터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니까. 그냥 뭐 진짜 진짜 과학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랑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지금 언더스탠딩은. 이게 현미경으로 확대 보니까 분자가 있다. 다 분자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다. 근데 뭐 어떻게 아는데?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한계가 그건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닌 거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시간이 뭔지, 공간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뭔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건 것 같아 정도지. 뭐 저도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약간 웃긴 게 신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뭐 신을 안 믿을 수는 있지만 약간 그 사람들 중에 주장 중에 하나가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거 못 믿는다. 그치. 과학을 믿어? 물론 조금은 믿지만 그거는 뭔가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믿음을 너무 맹신한 느낌이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뭐 150년 전으로만 리와인드 해도 그때 팩트가 지금 팩트가 아닌데 150년 후에는 또 알게나 뭐야. 맞아. 이게 뭔지. 맞아. 그래서 그 테런스 하워드도 막 periodic table 원주기율표인가? 그 막 화학물질 나열되어 있는 게 지금은 일자로 나열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꿈에서 본 거는 이렇게 원으로 돼 있고 색깔의 파동을 뭐 길게 하면 소리가 되고 뭐 맞아. 뭐 그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뭐 그럴싸하게 들리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아까 아까의 포인트로 돌아와서 뭔가 저거. 그래서 이제 음이랑 이런 원소들이 연결돼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모든 게 파장과 웨이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옥타브, 소리. 근데 요게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막 뭐 그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음감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들으면 맛이 느껴진다든지 소리를 들으면 뭐가 보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이 센스가 발달돼가지고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는 거랑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러지 않나? 보이는 실제 존재하는 이런 실물들이랑 소리랑 색깔들이 결국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오는 것도 다 파장이잖아. 솔리드한 게 없잖아. 그치. 이것도 그냥 결국에는 뭐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 분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 서로 밀어내 가지고 이렇게 안 닿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80%가 비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확률을 이렇게 하면 이게 뚫고 지나갈 확률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낮은 확률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테런스 하워드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직선이 없고 모든 거는 다 커브라고 하는 건데, 그 피리어딕 테이블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직선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거든. 근데 오케이. 그 직선이, 그래서 조로건이 그럼 왜 사람들이 직선으로 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세계가 지구가 플랫했다고 알았다는 거야. 그게 언더라잉 티오리였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곡선으로 그린 게 아니고 평평 베이스? 다 직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틀렸는데 피리어딕 테이블은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안 됐고, 사실 모든 거는 다 이렇게 원형이다. 이렇게 그치. 곡선이다. 이렇게. 신은 직선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 가봐. 직선이 어딨어. 그니까. 다 곡선이지. 인간이 만든 것만 직선이야. 맞아. 그리고 또 그 빌리 그 칼슨이 했던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can you pull up that other short? I think it was like 그 뭔가 이게 되게 나한테 꽂혔는데, 막 이제는 막 그런 용량,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근데 우리의 뇌의 용량은 얼마냐는 거지. 그러니까 몇 테라냐는 거야. 우리가 몇십 년을 살면서 그걸 저장을 하는 그 용량이 있는데. Yeah, play. These tablets, what are they called? No, play the other one. Talking about the Sumerian kings list. Can you show me that? Play the other one. Is this one? No. The think it's third one? Oh, 저기 있네. Billy. Yeah, the on the right. As we evolve The technologically, It's the other one. the other one. Scientists have now written information Okay. data onto an individual holmium atom, and they discovered that we can store information. They can read write directly onto the surface of an actual atom. Now, That's think me. about that for a second. oh my god. So they're saying that a human body can store 13.5 billion years or roughly of data, which is roughly around the time they believe the universe probably exists. So that myth of Adapa text could be accurate. The secrets of the universe is probably encoded into our body because we're just recycled atoms. Right. And then as we evolve technologically and biologically, we develop a higher and higher ability to access that information. Exactly. That's exactly what it is. The longer we go, the more we're able to tap into this information, tap into who we truly are. We'll begin to walk in our power, look inside, go to inner space, not outer space. Scientists have now written What the fuck does this mean, bro? Please explain.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이 어떠한 사이언티스트라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요즘에는 한 아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자 한 개예요. 한 원자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원자를 찾았다는 거야. 뭔 소리야? 우리의 그런, 원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자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듣고 뭔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얘기를 했어. 그럼 이 데이터가 너 뇌에 입력이 됐잖아. Right. 그걸 입력하는 원자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특정 원자가 있다는 오케이. 거야. 그 원자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한 게, 우리는 13.5 billion, 그러니까 뭐 13.5조 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우리 원자 한 개? 아니면 몸에, 우리 오케이. 인간에. 어허. 그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roughly human existence,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계속, Universe. Not human. 아 그래? 아무튼 뭐가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때까지 유니버스가 나타나고 지금까지의 포인트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 몸에 다 저장을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할지는 그 파트를 액세스를 못할 뿐이지, 모든 데이터가 현재까지, 그러니까 13.5조 년 어치의 데이터가 정확히 우리 몸의 데이터 용량과 똑같다는 얘기인가?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그거를 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지 우리 몸 그렇기 안에.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재생산된 원자고 그치. 결국에는 우주의 재생산의 결정체가 우리고 그치.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데이터의 액세스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맞아. 정확해. That's fucking crazy. 근데 그게 뭐 불교랑 그런 티칭 아니야? 맞아. 그게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고 홀리 스피릿이고 내면의 신 아닌가요? 그니까 근데 그게 너가 말했던 에메랄드 태블릿에 적혀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 옛날 뭐 고대 6,000년 전 이상의 문명들이 벌써 이걸 다 알고 굉장히 기괴한 돌들의 그런 자기만의 이게 있어서 그거를 다 적어놨고 그림까지 다 그렸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어느 포인트까지 왔냐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옛날 고대 문명의 테크놀로지들을 다시 리비짓하면서 다음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명을 한다는 거야. 과거가 새로운 미래? 어. That's a mindfuck. 그렇게 뭐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뭔가 그런 옛날에 CIA나 뭐 이런 정부들이 다 막 피라미드 이런데 옛날 뭐 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왜 거기에 먼저 갔냐면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예전 문명들이 거기에 뭘 지어놨다는 거야. 어떠한 기괴한 기술들과 기괴한 그런 건물들, 뭐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다 거기에 벌써 지어놨고 어디에? 달,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데에 다시 가서 그것들을 빼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새로운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는 게 하나의 또 그런 음모론들 중에 하나거든. 그런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들이 옛날 기술들을 다시 가져와서 새로운 것들을 발명을 한다. 우리는 그냥 선형적으로 기술이 발전된다고 그냥 믿어왔잖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원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돌을 깎았고 그다음에 불을 발견해서 청동기가 되고 그다음에 스팀 엔진을 발견해서 이게 됐는데 솔직히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who knows, bro? 맞아. 그냥 조악한 어떠한 그런 뭐 기록들 가지고 그냥 끼워 맞춘 걸 텐데. 근데 이게 5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살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나도 초고대 문명설을 조금 믿는 게 일단 그냥 피라미드도 그렇고 뭐 이런 오파치라고 하잖아. 그 시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기술력의 물건들이 나오잖아. 지금 뭐 다른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I think it makes sense because 인류가 일단은 진짜 뭐 한 몇십만 년 정도는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르냐면은 내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테크트리가 다른 거야. 우리는 수학 테크트리야. 숫자, 논리, 팩트 테크트리고 뭔가 초고대 문명은 약간 그 테런스 하드가 말했던 동그란 원자 그 피리어딕 테이블 테크트리인 거야. 뭔가 곡선, 파장, 소리. 그래서 아즈텍 피라미드 가면은 그 재단에 가면은 뭐 이게 이 어쿠스틱을 완벽하게 해놔가지고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사람이 있는데 뭐 여기서 소리를 내면은 이게 어쿠스틱하게 다 울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거기 쪽으로 다 소리가 울린다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우리가 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로스트 테크놀로지지. 이해할 수 없는 기술력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뭐 주술이다. 아니면은 뭐 그 시절 그냥 원시적 풍습이다라고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스인 거야. 미스가 뭐지? Like, 신화? 신화인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 진짜 알게 뭐야? 맞아. 5만 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는 건데요? 맞아. 여기서 내가 생각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걸 안다고 클레임하는 과학자들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안다고 클레임하는 거긴 한데 뭔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 그치. 뭘 아는데? 네가 뭘 알아? 뭘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 나와서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 뭐 음모론 좀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희한테 댓글이나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모실 테니까 좀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맞아.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가. 한국의 음모론 신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게 막 그런 허접한 음모론 말고 타블로 스탠포드 안 갔다 음모론만 즐비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우리의 세계 우주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들, 이론들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 뭐 이런 다른 거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치. 그런 아이디어들. 그치.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들이 결국에는 음모론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야. 뭐 뭐냐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것처럼. 그치. 그때는 태양이 중심인 게 당연했던 사회고 지구가 중심인 게 당연했던 사회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게 음모론이었잖아. 그래서 뭐 사형 당했나 감옥까지 갔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에리아 51에서 그런 거 하나 보다. 써쓰긴 해 거기가. 51구역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디죠? 미국. Phoenix? Is it Arizona? Where's Where's Area 51? It's in the border of Nevada and New Mexico. 네바다와 뉴멕시코 경계에 있는 어떤 미군 공군 기지인데 거기 들어가면 바로 사살당하고 드론 같은 거 날리면 바로 격추당하고 이제 말로는 이제 뭐 공군 그냥 뭐 무기 개발 센터인데 그곳이 유독 보안이 빡세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뭔가 조금 UFO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맞아. UFO 트레인으로 가면 또 이러면 또 다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맞아. 그건 좀 UFO 전문가분 계시잖아. 내가 유튜브로 찾았던. 그거는 그분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좋아. 환기 좀 할까요? 그래 뭐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뭐 우리 아니 오케이. Can we get into 홍대 레드 로드? 너 홍대 레드 로드 알지? 알지. 그 홍대가 이제 걷고 싶은 거리에서 그 레드 로드라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그냥 깔아놓은 그걸 바꿨는데. 맞아. 그 상수 쪽. 너는 이 미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거의 아는데 솔직히 걔 구리다고 생각해. 아니 저 사과는 왜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거야? 이 테마를 뭘로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은 그때 막 안 좋은 사고 있었잖아 이태원에서. 그래서 이제 look at that. 빨간색으로 하면은 사람들의 경각심이 더 생겨서 뭐 사고 유발률이 줄어든다 뭐 이런 로직으로 만든 거더라고. No. 근데 뭐 그 취지 자체는 나쁜 취지라고 생각하긴 그런데 이걸. 근데 뭐 저는 논리적으로 사실은 이해는 되지 않고. 맞아. 그리고 Can we go back to the first one? 저 사과. 잠깐만 이거 룰에 또 헤이팅하면 안 되니까 다시 웃는 얼굴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he link before. 그러니까 저 사과가 can we go to the second one? The bottom one? 저 사과가 윙크하는 사과가 왜 전국적으로 있는 거야? 아니 저거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좀 띠꺼운데? 뭐 띠꺼운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표정을 왜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청송은 사과가 유명하잖아. 청송 갔는데도 저런 거 있더라고. 막 LED로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해놓는. 오케이. 사과가 특산물이니까. Alright, I get it. But why is it in 홍대 거리, bro? 왜 윙크하는 사과가 있냐고. 근데 꼭 저런 디자인 레이아웃이다. I don't know who comes up with it. 근데 더 충격적인 소식은 Can we go to the second link? 이게 어워드를 받았어요. 홍대 레드로드 2023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 수상. 마포구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홍대 레드로드가 11월 17일 2024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고 상을 받은 건데요. 저는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상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과 같이 파보고 싶어요. 이 상이 정말 공신력이 있는 상인지, 공신력이 있는 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주었는지에 대한. 그니까. Can we search up that awards, bro? Yeah, what's the committee on that? 2023 Asian Townscape Awards. I bet 이거 홍대 로드에 수상했다만 뜰 것 같아. 있나 들어가 봅시다. 근데 그 Asian Townscape Awards인데 왜 백인 아저씨한테 상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거는 별개 얘기인 것 같고요. UN? 꽤 리신데? UN 공신력? 잠시만. This type of shit is like kind of a universal lack of taste though, because this shit
What's Also, that? In Chinatown in New York, they won mad awards. It's also fucking ugly as hell. 이거 뉴욕 차이나타운에도 에휴. 비슷한 게. 근데 And this 솔직히 is sadder because this is Doyer Street. This is like, have you seen Gangs of New York, the film? Yeah. can we That's there. can we see the previous one before this massacre? Yeah, yeah. The Scorsese But it's, one. I'm saying it's one of the oldest corners of New York. It's beautiful. It's classic.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저런 허접한 테이스트의 도로들이 상을 탄다라는 맷의 의견. 최악의 이거는 구린 것들이 오히려 상을 탄다라는 세계적인 트렌드. 멀쩡한 아스팔트 바닥인데 왜 와. 저렇게 홍대 레드로드 됐는데? Oh no. 근데 뭐 물론 이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공정한 사이드를 들어서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어워드도 인정이 안 돼요. 근데 UN 공신력이면은 Can we look more into this? 근데 UN이라서 나는 솔직히 조금 오히려 더 서스? 정치적인. Okay, let's see who won 2022. 그래. 2022년도에 누가 이건 Can you see like previous awards? Who won? Asian. Yeah, Go to there's that on the third- on Asian the third one. Townscape Awards and then. Did it say the specific award it won? Because it looks like there's 10 a year. 1년에 10개의 본상을 내리는 아니야. 10년에 한 번이라는 것 같은데 심지어. Nah, I don't believe that. Townscape. Okay, DSD won yeah. 2022. What's DSD? DSD won Asian Townscape Award 2022 and United Nations something. 홍콩? Hong Kong. Oh, that's beautiful. 청계천은 나쁘지 않지 않아? 그니까. That's kind of beautiful. I like that. So I guess 저거는 뭔가 원래 저런 천이 아니었는데 저거를 만들었다는 Can we 건가? go into their Wikipedia and see who founded this? I'm gonna look up the Asian Habitat Society. Okay. Yeah. 예. 이 카르텔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UN Habitat. 근데 저거 진짜 그냥 딱 봐도 나는 아직 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모하고 싶은 생각은 어, 없는데 예. 그냥 딱 보면은 사이즈 나오지 않아? UN Habitat for Asian Award Society 다들 뭐 한 나라의 그런 레프레젠테티브들이 모여가지고 야 올해는 누구를 뽑을까 하면서 서로 서스 끝판왕? 서로 그냥 야 이거를 파봐야 돼. 그냥 야 레드로드가 상 받았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 상을 누가 줬는지 한번 파봐야 됩니다. 지금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서스인 것 같다. Okay, so the objectives of the society is established as follows. Promote the society, people pay attention to the human habitat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human habitat.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곳에게 상을 주는 것 같은데 On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좀 재활용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 관계의 어떤 그런 관계성에 주목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don't scroll down. 세 번째는 to protect and kind. 세 번째는 자연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보호하는. 레드로드가 어디 어느 카테고리 지금 네 개가 다 없는데 그니까. 무슨 카테고리로 설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그게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인포가 많이 없네. 마포구가 좀 로빙을 많이 한 걸로밖에는 나는 결론이 약간 뭐 일단 형님. DC 인사이드의 갤러리의 포스트를 보고 마포구청 직원이 의원님 저희 지읒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레드로드 지읒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이거 좀 힘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야 바로 UN 해비텟 소사이티 연락해 이 올해는 레드로드가 가져간다 이게 썰? 금두꺼비 선물?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이겼을 수가. 그럼 근데 솔직히 2022년도는 나쁘진 않아 보이긴 했는데 그러게. 그래도 생각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거였네요. 저는 아예 그냥
대놓고 스캠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었던 걸로 노력은 했던 걸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하고 마무리할까요? 바이브 좋은데 왜요? 아 바이브 좋아요? 지금 얘기할 거 다 떨어졌나요? 아 얘기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 다 합시다. 오늘 얘기 바이브 돼요? 좋은데. 아 그래? 아니 블라인드 하고 그럼 간 볼까요? 아 그래 계획 블라인드 이런데 한번 합시다. 우리 또 너 하는 키즈존이 차별이라고 생각해? 나도 지금 28 뭐야? 개월. 아 나도 지금 28개월 딸 키우는 아빠지만 노키즈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노키즈존이 흑인 입장 금지 같은 차별이라는 말을 인스타에서 봤어. 이거에 악의 가진 엄빠들 동의해? 내 생각에는 결국 이 업장은 사유지고 사유지의 입장이 될지 말지 허락 여부는 소유주의 가진 거 아닌가? 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댓글 보기 전에 어. 나는 리즈너블한 면도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 음흠. 왜냐면은 내가 어떠한 업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엄청 좀 하이엔드 레스토랑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애들이 와갖고 엄마 뭐 하면서 막 팝잡 난리를 쳐 그러면은 엄청나게 내가 원하는 그 바이브에 피해가 있잖아. 그러니까 키즈를 안 받을 수 있는 내 사업장이면은 라이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흑인 입장 금지와 같은 차별이라는 건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 그거는 그냥 키즈는 어쨌든 조금 더 애들의 행동 비헤이비어 패턴을 기반으로 이거를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당연히 자기 행실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이고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안 받는 건 오케이인데 뭔가 인종은 그게 아니잖아. 인종을 전체를 그냥 싹 다 입장. 인종 뭔가 흑인 입장 그 차별은 뭔가 왜? 그래서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댓글 한번 하는데. 봅시다. Can we see the comment? Can we see the vote result? 일단 차별이 아니다. Can we click the second one and check? Fuck it. Okay, let's see the never mind. comment. 이거 가입을 해야 되는 직장이 없어가지고 가입이 안 돼요. 예. 노키즈존은 진상 부모를 걸러내기 위한 사실상 no bad parent 존이므로 차별이 아니다. 일단 출입시키고 난 뒤 애를 방임하면 배드 페어런트로 판명되는 거지. 진상 여부를 단지 애를 동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게 차별 아님? Very good point. 어떤 부모가 진상일지 모르니 애 딸린 모든 부모를 다 출입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차별이지. 같은 사람들이 애 다른 곳에 놔두고 오면 갑자기 진상이 아니게 됨. 애 딸린 진상은 거르고 강진상은 봐줌. 이게 영업의 자유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위인지는 변론으로 하고 차별인 건 차별 아니라고 우기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이들 혐오하는 사회에서 출산율 재고는 진짜 모순이네. 배드 페어런트로 판명되고 요즘 배드 페어런트라는 뭐 그런 텀이 새로 생겼나 봐. 그런가 보다. 그냥 나쁜 부모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배드 페어런트로 판명되고 나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니까. 키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여러 나라에서 왜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 검사하고 환자라는 게 판명되면 추방하지 않고 중국인 전체를 입국 금지시켰어. 환자라는 게 판명되고 추방하면 이미 코로나가 퍼지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그 후에 추방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물론 배드 페어런트가 애 두고 오면 진상이 아니게 된 것처럼 중국인을 막아도 다른 국적 환자가 들어올 수 있지만 중국인을 막음으로써 얻는 게 크니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거지. 또 자주 독립 국가의 출입국 관리 규정이 국가가 가진 권리인 것처럼 사유지의 출입 여부를 승인하는 건 그 업장 업주의 권리야. 개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갑자기 코로나 때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 No Chinese가 있었어. 심지어 많았어. 기억나? 그냥 한국 식당 업장에? 이런데 중국인을 그냥 안 받는 거야. 아 그래? 난 외국 사람 그래? 근데 외국 사람도 있고 중국인인데 No Chinese가 많았어. And I was so shocked by that. 이게 뭐 이 병의 원산지를 떠나서 그냥 그 나라에 나왔다는 거만으로 14억 명인데 그걸 다 출입 금지시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다 당연하게 오케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업장을 아예 안 들어갔어요. No Chinese 써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안 들어가. Because that's fucking racist. 아 차이니스신 거 아니에요? 뭐 중국 유학 경험이 물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맞지, 중국 맞지. 갔는데 맞지. 일본에서 노코리안 하면은 졸라 성내면서 난리 나지. 이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치.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이고
뭐 일본도 뭔가 대마도 이런 데서 한국인 안 받는 게 한국인들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결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유가 어찌 됐든 그냥 뭐 코로나 양성 받은 사람 있는 사람 입장 금지도 아니고 중국인 입장 금지. 이건 아까 말했던 저 흑인 입장 금지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냥 어떤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 전체 그룹을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는 진짜 나는 솔직히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럼 조용하게 넘어갔어. 아무도 이거 얘기하지 않아. 이제는 다 까먹었어. 몰라요 이제. That was crazy.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럼 노키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완동물도 안 되는 데도 있잖아. 그건 뭐 인간이랑 개랑 같습니다. 같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슷한 맥락 아니야? 뭔가 안 받는다.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단 너 말대로 어쨌든 어린이들이 보이는 행동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용히 하거나 정숙함이 요구되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성인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뭐 클럽도 어떻게 보면 노키즈 존이잖아. 그치. 성인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어린이들을 뭔가 더 사회적으로 용납을 해주고 얘네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해서 뭔가 야 얘네 왜 떠들어 나가라 그래 이런 뭔가 너무 엄벌적인 접근이 아니고 얘네들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사회가 조금 더 보듬어주는 사회로 거듭나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뭔가 조금 더 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맞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식당이나 일반적인 카페에서 아이들 안 받는 거는 조금 너무 엄벌주의적이다.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치. 당연히 시끄럽겠지. 근데 아이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걔네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그걸로 맞아.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리고 애들보다도 뭐 아주머니들 아니면은 뭐 아저씨들도 마찬가지고 카페에서 더 시끄러워. 맞아. 막 엄청 깔깔거리면서 막 난리치면서 웃고. 근데 나는 뭐 솔직히 그런 거 보면서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렇게 웃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카페인데 야 다들 와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온 건데 굳이 막 웃으려고 사는 건데. 그게 뭐 그러면 집에 있든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워서 싫으면은 집에 그러니까. 있든지 왜 카페 남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남 비헤이비어 가지고 뭐라 하는지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욕을 하고 싸우는 거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거니까. 근데 뭐 큰 웃음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기운을 받는다고도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즐기는 거니까 그거를 좀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리고 맞아. 카페라는 공간이 그냥 진짜 그냥 커피 먹으면 대화하는 공간이니까 조금 볼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키즈존은 조금 가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키즈존이 있다. 클럽, 술집.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그쵸. 출산율 0.7. 반강제적인 그냥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이 돼버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용적인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가 뭔가 저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은 바로 부모 탓으로 가는 거 같긴 하다. 저거 뭐 배드 패런팅 뭐 이런 말. 근데 보니까. 부모 탓이지. 그치. 그 애를 탓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긴 하네요. 노 시니어 존은 어떻게 생각하냐? 노 시니어 존? Can you search up no senior zone? 그런 거 있나 한국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아니 일단 보자. 있나 없나 한번 보자. Debate heats up over emergence of senior free zones. Can we just watch images of senior zone? No senior zones? 여기 있네. 노 시니어 존. 오,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저건 좀 미친 것 같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노키즈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랑 결국 비슷한 논리지 않을까? 뭔가 뭐 근데 조금 뭐 저분들은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어떤 비헤이비어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좀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크게 얘기한 이런 건가? 아니면 뭐 아니면은 근데 조금 뭐 굳이 이 업장 편을 들자면 젊게 유지하고 뭐 싶다 뭐 이런 이제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한국이 경제적인 급성장을 했으니까 세대적인 뭐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분통이 터져요. 왜냐면은 우리 할머니는 안 그래도 눈치를 봐. 뭐 나 막 공연 하는데 할머니 와라 이러면 야 노인들이 뭘 가냐 눈치 보인다. 근데 할머니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카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런 게 써져 있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안 되세요. That's crazy. 노키즈존이랑 결국 난 똑같다고 생각해. 비슷한 결국에는 맥락이긴 하다. 그러니까 노키즈존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뺄 수 있다라는 논리라면은 어르신들 뭐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통 틀어가지고 아이들도 얌전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치. 좀 다른가 모르겠다. 어려운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노 시니어존은 저한테 조금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긴 하네요. 노키즈존보다는. 그리고 저런 게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맞아. 노 시니어 좀 빡세긴 하다. 중학생 없는 예, no middle school zone, no professor zone, 뭐 no flex 존까지 나올 예정. 그러게. 이래서 좀 어쨌든 좀 관용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맞아. Imagine having that in 또 독일 빨고 싶지도 않은데 최근에 갔다 와서 Imagine having that in Berlin, bro. No senior zone in Berlin, or even no kids zone. They had no Jew zone for a minute. Yeah, they did. 그렇긴 하네. 근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진짜 심각하게 차별을 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배워서 뭔가 더 좀 윤리적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서가긴 한 것 같은데. 맞아. 어쨌든 그냥 이거는 뭐 노키즈 존이든 노시니어 존이든 어쨌든 그냥 결국에는 무관용 사회의 그냥 일면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어. 뭔가 다른 카페 옆 테이블에서 뭐 fill in the blank 누가 시끄럽게 떠들던 뭘 하던 그냥 이해?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연민으로 좀 다가서서 그냥 좀 좋으신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그냥 뭐 내가 너무 불편하면 내가 비워도 되는 거니까 그냥. 그리고 좀 막 뭐 가는데 아까 난 욕하긴 했지만 갔는데 줄 섰는데 막 날 어깨를 치고 지나가. 뭐 급한 일 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관용하고 조금 더 우리 서로에게 공간을 줄 수 있고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조금 우리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이어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이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관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곧 나올 티셔츠를 사주셨으면 좋겠다. 관용을 베풀어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그럼 내가 피해 보는데 그치. 이게 1번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 카르마를 믿거든. 그러니까 근데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떤 뭐 종교적으로 믿는 그게 아니라 물리 법칙. 그냥 법칙. 이건 진짜 팩트인 것 같아. 내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면은 좋은 것들이 오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눈에 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했으면 그럼 내가 피해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밖으로 뿜으면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오고 내가 그걸 함으로써 집에 가서 오늘 나 그래도 관용했어. 나 오늘 연민했어. 그게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인 다 쌓인다니까. 그게 결국에 좋은 에너지를 계속 더 만들어서 좋은 삶을 만드는 첫 스텝인 거야. 내가 생각했어. 그냥 그런 가장 미니스큐라고 작은 관용 같은 연민 같은 것들이. 그래서 결국엔 내가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그럼 내가 피해 보는데 이게 우리의 first 뭔가 바로 즉각적인 인스팅트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최근 세븐틴의 버논 씨가 한 말 중에 똑똑한 사람은 다 착하다. 안 착하면 헛똑똑한 거다라는 말을 했어. 왜냐면 착하면 자기 안에 좋은 걸 아는 거지. 그리고 그게 똑똑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말이 내가 공감이 되는 게 이런 이슈 같은 경우도 누가 날 치고 지나갔어. 화나. 4시간 손해보고 아저씨 치고 가면 어떡해요. 손해봤으니까. 근데 기분이 좋냐고. 그러니까. 안 좋아. 손해야. 근데 거기 치고 갔는데 아저씨가 뭐 바쁘신 길이 있나 보다. 내가 이해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 내가 좋아. 결국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야. 맞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할수록 나한테 이득이야. 그치.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카르마로 돌아오고. 그치. 그게 리얼 스마트다. 맞아. 그래서 나는
이 포인트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공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노 공명전. 그런 사람까지 관용하는 우리가 됩시다. 관용은 하는데 이게 공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아, 이제 공감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깊게 뭔가 이 사람과 친해지거나 아니면은 깊은 커넥션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왜냐면 약간 작두 타는 느낌이거든. 뭔가 날선 느낌. 근데 뭐 그런 면이 우리한테 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 나도 나 똑같아. 저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아. 그럼 저도 뭐 유럽 갔다 와가지고 뭐 행세하는데 근데 저도 뭐 누구보다 한국인이고 누구보다 뜨겁고 김치가 흘러요. 저도 불이 보면 못 참고 새치기 하면 피해 본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관용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 마지막으로 나 하나 얘기하고 싶은 go 거는 ahead, 너 go ahead. 유럽 갔을 때 내가 머리를 잘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샴푸를 안 하고 있잖아. 한 지금 3-4개월 넘은 것 같은데 그냥 물로만 머리 감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난 내 두피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어. 근데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나의 이제 머리 자르시는 분이 두피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 더 빨개지고. 너가 샴푸를 사용했을 때부터 너의 두피를 봐왔던 분이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두피가 더 안 좋아졌다. 머리를 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감긴 하지만 이제 샴푸를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 트립을 하고 있었거든. 샴푸 쓰기 싫은데 뭐 다른 대체안이 없나? 계속 고민하다가 왜 쓰기 싫은 거야? 그냥 그 쓰고 났을 때 그 내 머리 질감도 싫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뭔가 이 건조해지는 그 느낌도 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회사를 안 믿어. 그게 가장 큰 것 같긴 해. 이게 폐기된 저희 첫 에피소드의 메인 주제 아니었나요? 반제약회사.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대체제를 찾다가 이 영상을 봤는데 한번 보시죠. 오케이. Can you refresh it? Comment egg down below and I'll send you a comprehensive holistic hair care guide so you don't end up looking like an egg. Let's start with what? Johnson & Johnson don't want you to know about this one simple ingredient that you can use. The Humble Egg. This little puppy is loaded with vitamin E, vitamin A, and biotin, which basically it cleans your hair and it restructures the keratin inside your hair, leaving your hair stronger, it's going to grow better, and it's going to prevent hair loss. So all you need to do is you just break it on the wall like this. And then what you want to do is separate the white so you only have the yolk. In the shower, you're going to use cold water, wet your hair, and just pinch the yolk open like that. And then just massage it into your hair. I know this looks weird, but it actually works very well. Then all you're gonna do is leave it in for about 5 minutes, and afterwards rinse it out with cold water, and your hair's gonna be feeling nourished and clean, and you're never gonna have to use toxic shampoo again. Comment egg down below. And 어떻게 I'll send you a 생각하세요? comprehensive holistic hair 일단 care guide. 댓글들은 굉장히 좋아. 솔직한 첫인상? 보쉣? 아니 근데 말이 되는 게 계란 노른자 안에 저런 뭐 샴푸가 결국에는 어떠한 그런 비타민, 뭐 비오틴, 케라틴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어떠한 그런 필요 없는 향수, 뭐 케미컬들을 다 합쳐서 만든 걸 거 아니야. 샴푸가 그냥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적인 어떠한 소스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근데 나는 비타민 A랑 E가 있어. 근데 그걸 머리에 발라. 아니 그걸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단백질을 내 이두근에 바른다고 근육이 커지지 않잖아. 내가 단백질을 먹어야 내 몸에서 그게 분해가 되면서 효용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며드는 거지. 이제 오케이. 뭐 머리 안으로. 특히 이제 그냥 머리니까 이거는. 그래서 해봤어? 계란으로? 아직 안 해봤어. 이거 안 해본 이유는 비린내가 개날 것 같아갖고.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건 좀 에바인 것 같긴 해. 저도 조금 많이 에바로 보이긴 하네요. 좀 심하긴 하지. 근데 한번 해보고 리포트백 해줘. 어떤지. 저는 아마 안 할 거지만.
What do you think, Matt?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egg shampoo? I mean, I'm going bald as fuck, so maybe I'll try it. The last resort. I don't know. I think I'm just gonna go bald after this haircut. Bu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the dude's science? hair didn't look that good either. Yeah, it was low key It was empty, like bro. when my hair gets wet, it just looked a little worse than that guy. 그렇긴 I don't know 해. about Yeah, that. true. But his shit was thin up top. It was But a little thin. I'm looking it up, and it looks like facts. Yeah? Like the same chemicals that are in healthy hair are in eggs. So, but it says the thing it's best for is withstanding against heat. I Okay. don't know why, but a lot of people's hair. That's why they say like not to put a hat on after you take a shower. Same thing, I guess, when you're sweating, your hair can get loose and it balds. So it says, in particular, it's good to help your hair withstand really hot heat. But it doesn't look complete bullshit at all. 그러니까 한번 해주세요. 해봐야겠다 내가. 다들 댓글 보면 뭐 내 엄마 이거 몇십 년 때 했는데 막 머리가 엄청 풍성하고 막 머릿결도 엄청 좋고 막 윤기 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결국에는 유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거든. 그냥 그건 유지방이란 말이야. 거기 안에 있는 성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랐을 때 되게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윤기가 날 것 같기는 해. 그 머리에. 그래서 불빛은 아닌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 근데 이제 그냥 좀 냄새가 심하게 날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냥 조금 자연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사는 건 어때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독일 이런 거 가면 있지 않을까? 독일이 걔네들 더 성분 심해. 엄청 따지잖아. 독일이 더 심해. 그래? 걔네가 그 뭐 창시자 아니야? 땡신 창시자들? 파이저 독일 회사인가? 미국 회사인가? Is Pfizer German? I'm pretty sure it's German. Yeah. Bayer. 또 폐기된 에피소드 중에 이제 이런 화이저 관련 얘기했다가 또 스트라이크 다운 된 것도 있잖아. 그치. Very 조심해야 돼. scary. 그래서 조심해야 돼. 좀 안전한 얘기를 좀. It's actually too American, but it's two German immigrants started it. 오케이. 아. One of those.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에피소드 계란으로 머리 감고 다음에 한번 예, 리포트 다음 백 에피소드 걸로. 다음 솔로 에피소드에 제가 또 한번 리포트백 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대화였네요. 예. 공정하고 투명한 대화였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 구독, 친구한테 소문 내기, 그리고 우리 거 리포스트, 그리고 티셔츠 구매, 그리고 또 뭘 개인 오메가 사피엔 조준호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저장. 저장, 저장. 광고 문의, 그리고 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후원. 돈까지 보내주시면 돈 그냥 티셔츠를 솔직히 안 사시고 싶으신 분은 그 티셔츠 단계를 건너뛰기 그냥 돈을 직접적으로 입금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번호 해주시면 알려드릴 좋겠고 테니까.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PNS TV 팟캐스트 많이 봐주세요. Shoes off. SPNS